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줄었지만 지역 감염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년 만에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장은 시도 상생발전위원회를 앞두고 경계를 허무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의 행정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목포시는 동의가 필요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운항하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순천과 광양, 여수,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됐고 나주에서도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요. 확진자 수로만 보면 지난 주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 감염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순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2명, 광양 1명, 고흥 1명, 나주 3명으로 각각 발생됐습니다. 전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359명에 달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에서는 가족 감염 사례가 줄을 이뤘습니다. 12명 가운데 6명이 가족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돼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확진자의 지인으로 파악됐고 1명은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 가운데 1명이 순천 성가룰로병원 8B병동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진단검사 결과 접촉자 20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유동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조사된 우리 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순천을 찾는 외지인들의 수도 크게 줄지 않고 상당수 시민들께서도 평상시대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 걱정이 없습니다. 여수에서는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 20번 확진자는 순천 145번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여수 20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수에서는 누적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77일 만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흥 2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인 아내를 선별진료소에 데려다 준 뒤 자가격리하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내는 서울 송파구 422번 확진자로 분류됐고 남편은 고흥 2번 확진자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확진자 이외에 순천에서 추가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23일 오후 3시쯤 순천 15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생목동에 사는 40대로 조례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조례 2차 골드클래스 신축 현장 앞에 있는 한바식당 방문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의 행정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민간 제한 사업인 만큼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목포시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이라 동의가 필요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위생매립장 일대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목포시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어 수익을 내는 이른바 BTO 방식. 국비 356억 원이 지원되면 민간에서 483억 원을 드리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업 방식을 놓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BTO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성 여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들이대면서 두 번의 목포시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니 차라리 건물을 다 준공한 다음에 기부 체납할 때 그때 의결 받을란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반면 관할시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소각장이 준공되면 목포시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해당되면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적용하면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한도 없는데 거기다 뭐하러 주냐이 말이야. 법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의견하고 의결권이 있으면 의결권이 없는데 의견하고 그것도 무효예요. 수익형 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의 행정 절차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목포시와 의회. 시의회는 공공시설인 만큼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목포시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난해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명령에 불응,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시간대, 도주하는 어선한 척을 경비 함정이 쫓아갑니다. 지난 21일 밤 11시쯤 여수시 구항 수협 이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 사각틀을 적재한 4.98톤 선박 A호가 검거됐습니다.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한 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 해리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습니다. 경비함정은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한 어선은 약 20km를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A호의 선장을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 어구 적재와 해양경비법 정선 명령 불응 등 위반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를 통해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 투자 앱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C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구속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해 400여 명에게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의 주식 투자 법인을 만든 뒤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가짜 HTS를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인 범죄 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압수했고 프로그램 운영에 가담한 개발팀과 영업홍보팀, 대포법인 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존속폭행치상과 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6살 D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4시 55분쯤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에서 부친이 남겨둔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78살 E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D씨의 폐륜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에 비공식적으로 만나 시도 공동현안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은 지난 주말인 21일 오후 목포에서 만나 2시간여 동안 환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를 앞두고 상생의제를 점검하고 최근 부각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광역단체장은 경계를 허무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 발굴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특히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광주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회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순천시가 국회에서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산자위 이하경 위원장과 소병철, 서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금속재료학회와 산업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포럼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하는 순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국내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애로사항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23일 사전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개관 전시회는 VR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인상파 화가 모네가 정원을 꾸미고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부터 네덜란드 화가 브류겔의 작품을 활용한 VR 게임, 모차르트 공연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VR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광양시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60리터짜리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는 5리터, 20리터, 120리터 용기가 사용되어 왔는데 소형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20리터와 120리터 사이 용량이 없어 악취와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했으며 수집, 운반 차량도 용량에 맞게 개조할 계획입니다. 60리터 용기가 필요한 시민은 내년부터 전용 수거 용기와 납부 칩을 구매해 사용하면 됩니다. 완도군이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300억 원 증가한 5,48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완도군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159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60억 원, 체육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 SOC 사업에 15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이 전체의 28.7%인 1,57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1,223억 원, 환경 468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민선 7기 역점 시책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SOC 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 사이 도내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11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1.3%인 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기 가스 스토브 21건, 전기장판 19건, 기타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